네, 안녕하십니까. 경봉자입니다. 요즘 뭐 우파 유튜버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한동훈 얘기하고 이준석 욕하고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돼 있고, 사실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산만한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파 유튜버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정치색의 어떤 정파로 나뉘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파적 마인드 관점에서 앵글에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굳이 뭐 청년이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같이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파적 앵글이 참 중요하다. 좌파적 앵글로 계속 사회가 살면 결국은 북한이거나 이제 베네수엘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파적 앵글로 뭔가 어떤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청년의힘을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낸 결론입니다. 옛날 처음에는 어떤 그 정파적인 앵글이라기보다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 우파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안 하면 그 얘기 자체가 청년한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만 되는 거야. 그때 막 마음만 편한. 근데 그게 전혀 뭐 미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이제 제가 17년도에 청년임을 만들었으니까 45이죠. 지금은 53이니까 8년 됐네. 그때보다 지금 나이가 좀 더 들었잖아요. 더 들어보니까 더 그 느낌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촉박한, 발전과 또는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또 패망, 소위 얘기해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우리의 앵글이 우파적 앵글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는 좀 우파 채널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파적 앵글로 보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줄곧 이제 보면 지금 원래는 국내 정치 쪽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 근래 제가 이제 좀 글로벌한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타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뭔가 할 것 같다. 또 어떤 분이 댓글로 쓰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것 같다. 참 보면 저희 이제 그 청년의힘이 구독자 수가 상당히 어떻게 마담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저희 댓글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의 개수가 사실은 구독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그 얘기를 열면 읽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이렇게 심각하게 본토를 타격을 해가지고 지금 뭐 총사령관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친위대죠. 이란 친위대인데 그 이란은 지금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있고 또 호메이니 같이 옛날 호메이니 같이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 지도자를까 또 지휘하는 친위대 같은 군대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혁명수비대죠. 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하고 그리고 또 군대 정규군의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리고 핵시설 파괴되고 핵시설 핵 물리학자들 죽고 이러니까 한순간에 우리로 따지면 정말 뭐 엄청난 일이지. 우리가 하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든지 또는 뭐 하마스나 또는 헤즈볼라나 이런
뭐 팔레스타인에 레바논이나 이런 데를 자꾸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아예 뭐 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이란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마스라든지 뭐 헤즈볼라 같이 그렇게 레바논 같이 팔레스타인 같이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에요. 석유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석유 매장난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라고, 페르시아. 우리가 사실 역대 왕조 중에서 머릿속에 그렇게 막 확실하게 각인되는 왕조가 몇 개 있어요,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거는 역대로 따지면 아시겠죠? 영화 300에도 나오지만 그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뭐 잘나봐야 예전에 이스라엘이 제국을 이뤄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진정한 제국. 페르시아는 제국이었잖아요. 뭐 다리우스라든지 뭐 이런 크세르크세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상에서도 상당히 많고, 또 그 페르시아가 또 남긴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해서 뭐 경전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우리가 뭐예요 그거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우리가 그냥 우리 고조선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말하자면 뭐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후예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독일이네 뭐 이런 나라들도 그대로 따지면 페르시아만도 못한 거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가 지금 결국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본인들이 얼마나 그 역사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지금 뭐 비행 공습을 받고 전투기 공습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 참모총장하고 그리고 친위대 총사령관이 죽었다. 뭐 대통령하고 종교 지도자 빼고 다 죽었다는 얘기지. 정말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있는 넘버 2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엄청난 일이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전면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잔혹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복수로 끝낼 일이야? 우리로 같으면 계엄령 선포하고 바로 전면전 들어가서 선전포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란도 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간을 본 거야, 지금까지. 계속 지금 벌써 이란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도 벌써 공습을 했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란이 뭐 로켓포 좀 쐈는데 그거 대부분 다 아이언돔한테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간을 보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시원치 않으면 더 강한 강한 공격을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진짜 싸움꾼이지. 진짜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이란이 지금 예전에 그 페르시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계속 대응이 허술한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도, 또는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그런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그 보복의 수위가 낮은 그런 지금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측이 돼요. 예. 지금 핵무기가 일단 공식적으로도 없고 아마 비공식적으로도 지금 아직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도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이 한 10기에서 20기 정도 핵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거의 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란은 지금 이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이 옛날만 못하구나,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덤비지는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결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맹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확실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동의 맹주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이란을 꺾었어야 되는데, 이란을 이렇게 개망신을 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의 맹주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게 유가가 폭등을 한다 그러고 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네, 뭐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란이 그렇게 전면전으로 갈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공습했을 때 벌써 전면전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란은 제가 봤을 땐 국가적인 지금 현재 역량이 이스라엘하고 견줄 수가 없는 역량이 돼버렸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란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것이 원래 러시아였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두 국가가 지금 거의 다 뭐 빈사 상태가 돼 있고 중국은 지금 자기 나라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결국은 석유 금수 조치까지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뭐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뭐 석유를 수출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지금까지도 석유를 못 팔았으니까. 석유를 지금까지도 못 팔았어요. 석유 그것도 그야말로 사준 게 중국이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이라든지 뭐 한국 뭐 이런 나라에서 이란이 뭐 원유를 뭐 안 팔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될 게 별로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석유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뭐 이란이 석유를 팔고 안 팔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뭐 공습했다 그래가지고 뭐 중동 위기가 오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란은 시합하고 그리고 뭐 사우디나 뭐네 이런 데가 다 순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란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거를 오히려 터키도 순입하거든요. 그 터키하고 이란도 상당히 안 좋고 거기다가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도 뭐 그냥 그래 안 좋아. 그러니까 순위파하고 시합하기 때문에 시합하는 이란밖에 없어요. 또 대부분 다 90, 80% 이상이 순위파인데 순위파 국가들이 다 대부분 다 이란을 또 개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저렇게 처맞고 있어도 도와줄 생각은 고사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동 주변국들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게임은 결국은 이란이 개박살 나는 걸로 이제 끝난다. 이게 이제 제가 예측하는 방향인 거죠. 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무슨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변 강대국들을 다 접수해 버렸잖아요. 뭐 이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집트 그리고 뭐 사우디 이런 데를 사우디는 뭐 전면전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결국은 말로 하든 뭐 무력으로 하든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본인들이 힘을 보여줬다고. 뭐 소위 3차 1, 2, 3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이집트하고도 상당히 맞붙어 가지고 거의 이집트를 박살을 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상당히 강국이었어요. 예,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우디든 뭐 이집트든 이란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중동 내에서 이제는 거의 중동의 강국들을 다 저물어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번에 그걸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어느 정도 박살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확인된 건 없어. 핵무기를 완전히 뭐 없애버렸다는 거 확인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히 중동 지역을 다 접수를 하는데 문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버리면 얘기가 도루마무이타불이 돼버리니까 이스라엘한테 가장 관심사는 뭐냐면 이란한테 혹시 핵무기를 줄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주목하는 것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북핵에 대한 관련된 거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할 때 미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일 삼각동맹이 사실 우리가 되게 탐탁치 않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대륙에서 딱 팔에 딱 꽂혀있는 린치핀. 그러니까 수레바퀴에서 바퀴하고 본체를 딱 연관 짓는 그 핀 있잖아요. 린치핀. 그 바퀴에 들어가 있는 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일본은 솔직히 전쟁이 나도 섬나라기 때문에 뭐 나든 말든 별로 그렇게 영향도 없고 또 본인들의 어떤 국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본은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한판 붙었던 그런 국가고 또 아시아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국하고는 적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이고 다만 한국은 어떤 거냐면 대륙에 딱 박혀 있으면서도 중국한테 갈 수도 있고 해양 세력에도 올 수 있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이지만 해양 세력으로 왔을 때 미국의 편이 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딱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마음을 잘못 먹거나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 미국의 편이 안 될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안 될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미국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포지션인데 그게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정권이 됐든 무슨 정권이 됐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꼭 필요한 거야. 예, 한국을 제끼기가 힘들어.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때문이죠. 예전에는 한국을 패스할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한국을 패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을 패스하고 일본한테 재래식 무기를 바라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촉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하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국가의 재래식 무기와 그리고 군사력, 실제 휴먼 파워, 이게 거의 절대적으로 미국이 필요한 상황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이 삼각동맹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미국하고 한국하고 따로 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냥 각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고, 사실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 그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이든 때는 한미일이 반드시 삼각동맹이 돼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 많이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야. 어차피 양자관계야, 양자관계.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일본도 미국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원하는 거고 굳이 뭐 저희들 삼각관계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왜? 각자의 국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은 형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도 그게 막 되게 막 엄청나게 우리한테 막 생명의 절대적인 수단, 뭐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일본보다는. 예. 일본보다는 이스라엘이야.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혹시나 북한이 핵무기 비스무리한 거라도 준다든지, 왜? 일단 핵무기가 개발됐으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란하고 엄청나게 절친이거든. 응? 절친이란 말이야. 중국하고도 그렇고. 근데 이란은 중국하고도 친하고 북한하고도 친하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의 미국하고 삼각동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반기는 부분이에요. 예,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초토화시켰어. 거의 개박살을 내가지고 회생불능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란이 앙심을 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부나 이런 걸 가지고 북한한테 예를 들면 너희들 30년 동안 먹고 살기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다 내놔. 말하고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런다 쳐.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 한국한테 입장에서는 어차피 걔네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늘 있었던 상존한 위험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라는 것은 한국한테는 그냥 뭐냐면 새로운 변수가 아니야.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간에 그게 형식이든 뭐 실질이든 간에 미국하고 어쨌든 간에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그냥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쓰기는 상당히 어렵죠. 본인이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본인이 이란한테 핵 물질을 준다든지 또는 핵 기술을 준다든지 뭐든 어쨌든 간에 뭐 핵 운반 수단의 기술을 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란을 도와주는 것은 본인이 생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북한이 이란을 지원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모사드가 실제로 북핵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인 독단적으로 북핵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사드가 실제로 북한의 핵시설을, 북한의 핵시설에 의해서 나온 그 물질들이 이란으로 갔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불 안 가린 애들이거든. 그게 동물로 따지면 벌꿀 오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김문수 의원을 제가 벌꿀 오솔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벌꿀 오솔이 같은 애들이에요. 벌꿀 오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불 안 가린 애들이야. 자기들한테 어떠한 뭐 위협이 온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가서 때리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모사드가 북한 핵시설을 때렸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저 멀리 이스라엘까지 가서 뭘 복수를 한다. 그건 자기 자유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코스트가 없이 베네핏만 많은 그런 동맹 관계가 바로 한국, 이스라엘, 미국의 삼각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삼각동맹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뭐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할 때는 주고받을 게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게 상당히 많은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거야.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뭐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도 그만한 거 다 있고, 미사일이네 뭐네, 뭐 자주포네, 뭐 포탄이네, 뭐 다 우리가 더 많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가 뭐 받을 것도 별로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번에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란의 재래식 무기가 아니에요. 이란이 혹시나 북한한테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핵무기 또는 핵무기에 즈음하는 여러 가지 위협, 이거를 가장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에게 삼각동맹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정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